시기 이야기, 고통으로 시작했지만 사랑으로 마무리될 이야기. 이 영상이 또 다른 시기들을 위한 희망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처음 시기를 봤을 때 주인은 말했습니다. 그깟개, 그깟개라니. 그 말 속엔 무심함과 무가치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시기의 혀는 갈라져 있었고 눈빛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어요. 볕에 달구어진 쇠사슬은 뜨겁게 목을 조이고 있었고 그 아이는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한 채 그저 버티고 있었습니다. 곰팡이가 핀 사료는 그릇 밖으로 흘러내려 있었고 텅 빈 물그릇 곁에선 숨조차 메말라 있었어요. 그 긴 외면의 시간만큼 몸도 마음도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저 밥 한 그릇을 다시 채워 넣는 것 밖에. 그리고 그때를 떠올리는 일조차 지금도 두렵습니다. 너무도 힘들고 너무도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그 아이의 아픔이 마치 내 온몸으로 스며들어오는 것 같았으니까요. 서랍 속 깊이 넣어두고 싶었던 기억처럼 그날들은 지금도 나를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기억나는 한 가지, 나는 반드시 이 아이를 데려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눈이 마주쳤을 때 알 수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이 아이의 삶은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다고. 씩씩이에게 가는 길입니다. 우리 씩씩이가 하루빨리 구조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저 멀리서 시기가 살던 곳은 논두렁 깊숙한 곳. 집림로부터 그의 집까지는 200m가 넘었습니다. 경운기 하나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길. 매일같이 나는 그 길을 걸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씩씩이 배고팠지?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사는 게 힘들어. 밭 지킴이로 내던져졌던 시기는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고라니나 멧돼지를 막으라는 이유로 작고 어린아이를 60cm 쇠줄에 묶어둔 채 방치한 주인들. 그 아이가 밭을 지켜낸 대가는 결국 3만원짜리 고깃값이었습니다. 폭염이 쏟아지고 폭우가 지나간 날에도 나는 조급한 마음을 안고 논두렁을 걸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큰 비가 지나간 뒤 시기는 흠뻑 젖은 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씩씩아 아이고 밥도 불고. 아우 세상에. 물통엔 또다시 빗물만 고여 있었고 그마저도 너무 깊어 혀조차 닿지 않았습니다. 수건으로 감싸 안자 그 아이는 아무 소리 없이 가만히 몸을 맡겼습니다. 시기의 친구는 논두렁 근처를 맴돌던 백구남매들 뿐이었습니다. 간식 더 먹을래? 나는 퇴근 후 늦은 밤에도 그 어둡고 조용한 길을 걸어 아이를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별빛 아래에서 나를 향해 꼬리를 흔들던 그 초라하고 마른 아이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내 마음의 확신이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씩씩이라 불렀습니다. 그 이름처럼 정말 씩씩한 아이였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마주하는 사람이었고 그 유일함으로 매일을 견디는 아이였습니다. 그 집의 안주인은 매일 밥과 물을 준다고 말을 했지만 그건 끝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 텅 빈 물그릇, 곰팡이 핀 사료, 갈라진 혀, 60cm 굵은 쇠줄, 그리고 슬픔으로 가득 찬 눈, 그 모두가 거짓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는 처음엔 경계심으로 으르렁거렸지만 따뜻한 밥과 깨끗한 물 그리고 작은 손길 하나에 가장 다정하고 순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람도 동물도 척박한 환경에선 거칠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거칠음은 생존을 위한 너무나도 당연한 몸짓이라는 걸요. 시계집은 늘 썩은 냄새가 났고 새망치로 단단히 묶어둔 계집은 기울어져 비를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밤에 몰래 가서 씻고 낮엔 돌부리로 땅을 파서 계집을 바로 세웠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등이 까졌지만 주인들이 보기 전에 끝내야 했기에 통증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여름, 그늘 하나 없는 곳에서 40도에 가까운 더위를 견뎌야 했던 시기, 기진맥진에 쓰러진 아이에게 내가 가진 모든 우산을 펼쳐 작은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작은 그늘이 그 아이에겐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아이고 여기 안에 들어갔어? 씩씩아 조금만 버티자. 구조해줄게. 알았지? 아이고 우리 씩씩이 그렇게 있어? 세상에. 신고는 가장 먼저 떠올린 선택이었지만 가장 위험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믹스견은 구조되더라도 대부분 안락사 대상이었고 신고는 주인의 심기를 건드려 아이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다리고 설득하고 견뎠습니다. 욕설을 들으며 무시당하면서도 매일 갔습니다. 그렇게 해야 아이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은 차가 논두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 집 부부는 개밥 주러 와서 저러내라며 비웃었습니다. 인간적인 기대는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의 어느 날 주인이 시기를 개장수에게 3만 원에 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날벼락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감하고 있었기에 차라리 그 말이 어떤 끝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였으니까요. 그 돈을 지불하고 내가 데려가겠다고 하니 얼마 지나지 않아 값은 바뀌었습니다. 개장수가 5만 원이라고 했던 것 같다며 말을 바꾸었습니다. 시간을 3일만 달라고 했습니다. 시기의 거처를 알아봐야 했으니까요. 그러한 그 사람의 태도는 시골의 순박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동네에서 가장 좋은 집을 짓고 살았지만 생명에 대한 태도는 참을 수 없을 만큼 차가웠습니다. 더 슬펐던 건 그 자식들도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명절쯤 아이가 굶을까봐 닭을 삶아간 날 마당엔 자식과 손주들이 웃으며 음식을 나누고 있었지만 시기의 밥그릇과 물그릇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내가 밥을 챙기고 있어도 그 누구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부모에게 배운 생명에 대한 태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틀 뒤 동네분이 다급하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시기가 머리에 상처를 입고 경운기 밑에 숨어 있다는 통화였습니다. 모든 일을 멈추고 달려갔습니다. 경운기 아래 시기는 얼굴에 피를 흘리며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살갗은 벗겨져 있었고 머리뼈는 깨져 있었으며 아랫니 하나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동네분이 지나가며 무심히 말을 합니다. 개 잡을 때 머리에 저 부위를 치면 바로 간다면서.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나는 그 집을 찾아가 따졌습니다. 시기의 거처를 알아보던 중 생긴 일이었기에 분노는 더 깊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경기에 부딪힌 거라며 익숙한 거짓말을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겠다는 말엔 오히려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깟개가 뭐라고 이 난리냐며 욕설을 했지만 아이를 곧 데려갈 테니 3일만 다른 데 보내지 말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주인의 말은 바뀌었습니다. 친구 농장에 보낼 거라며. 그건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돈을 더 요구하는 것 같아 7만 원을 드린다고 하니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시기의 거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주인의 마음이 또 바뀔 것 같아 시기를 데리러 경기 쪽으로 다시 갔습니다. 주인을 2시간 설득하고 돌아왔을 때 놀라운 장면이 내 눈앞에 있었습니다. 경운기 밑에서 상처 입은 채 몸을 웅크리고 있던 시기 곁에 다른 아이가 조용히 함께 있었습니다. 그건 백구 남매 중 대장이었습니다. 피 흘리던 시기 옆에서 묵묵히 그 곁을 지키고 있던 하얀 대장. 시기가 아픔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대장은 어디론가 가지 않았습니다. 시기의 곁을 맴돌며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동물들 사이의 연대와 감정. 그날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동화보다 더한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시기는 머리가 깨지고 이빨이 빠졌지만 그 지옥 같은 곳을 나온 것만으로도 좋아 보였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저는 매일 머리에 소독을 하고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시기는 자기가 사랑받는 줄 아는 얼굴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맑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먹을까? 줄까요? 알았어요. 머리 상처가 거의 아물 즈음 중성화 수술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병원에 간 시기는 놀라울 정도로 순하게 모든 걸 받아들였고 언제나 그 특유의 환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픈 구조의 기억조차 어느새 달콤한 꿈처럼 느껴집니다. 만약 저 웃음을 끝내 보지 못했더라면 어땠을까? 생각만으로도 아찔합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품이 되어주며 아팠던 하루하루를 함께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길고도 외로웠던 날들을 묵묵히 버텨낸 시기, 그 험한 길의 끝엔 외면하지 않는 작은 손길 하나가 있었고 그 손길은 지금의 희망을 아이에게 건네줄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내 곁을 함께 걷는 아이. 세상이 아무리 거칠어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준 너 덕분에 우리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배웁니다. 정말 고마워, 시가.